예, 앞에 일부에서는 이제 토종벌이 어떻게 분포되고 어떻게 유래되고 역사가 어느 정도 됐나 요거만 좀 알아봤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토종벌에 대해서 좀 2부에서는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예. 토종벌과 서양종벌의 그 차이나 이런 거를 한번 이제 검토를 해볼 거예요. 그 서양종벌은 우리 일부에서도 저기 언급을 했지만은 구글건 신부가 이제 이거를 한 110년 전에 들여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퍼지기 시작한 그런 적인데 좀 틀려요. 저기 서양종하고 우리 동양종하고는 좀 틀린데 여러 가지 색상이나 이런 것도 틀리고 다 틀리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예. 대부분 저기가 현재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게 서양종벌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서양종벌 차이점을 보면 우선 동양종, 우리 토종벌을 먼저 짚어보면은 그래요. 먼저 짚어볼 것도 없이 차이점이 그거죠. 색상이 좀 검어요. 그러니까 체구가 작고, 이래 숨을 양이 작아요. 그런데 먹는 양도 작아요. 오히려 비축량이 더 많아요. 그렇게 이래 숨을 양보다 먹는 양이 작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비축하는 꿀량이 더 많다. 서양종보다 하는 거. 꿀 따는 꽃이 좀 달라요. 우리 토종벌은 보면은 조그만한 꽃에도 다 꿀을 빨아오는데 서양종은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런 차이점이 있고, 밀랍 순도가 좀 더 높아요. 좋아요. 질이 더 좋아요. 그리고 야생성이 강하고 꿀의 성분이 다양해가지고 영양가가 더 높아요. 그리고 나무 수액을 더 따온다 그러는 거 이게 이 물불영화 성분인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로. 예, 그걸 더 많이 빨아와요.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위에 더 강하고, 예, 작은 세력에도 생존 저기를 더 잘할 수 있어요. 비둘기알만 하면은 비둘기알이 꼭 메추리알만 하거든요. 그거만한 세력만 갖고서도 이런 봄에 4월 저기에 이 정도 벌 세력만 갖고도 충분히 생존에 남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른들을 얘기하죠, 그죠? 그 정도 생존력이 강하다 이거죠. 예. 봉산물 생산성이 적어요, 아직은.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그럴 부분이에요. 벌독이라든가 노얄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프로폴리스 이런 거, 여러 가지 화분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연구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 질병에는 취약해요. 그런데 응애나 진드기 피해는 없어요. 오히려 일부 질병에만 낭충봉화 그것만이 지금 문제가 돼요. 예. 그리고 사용 면적을 좀 넓게 차지해요. 이놈들은 가까이 붙여놓으면 싸워 자꾸 집 찾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리고 사육 방법이 아직은 재래식이다 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좀 안타깝죠? 예. 예, 수익성을 한번 짚어보면은,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좀 저기로다가 이제 제가 키워본 저기로다 우선 저기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양봉도 하고 토종벌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으니까 비교를 해서 이렇게 생산성을 한번 짚어봤어요. 근데 이제 같은 조건에서 벌 한 통을 가지고 겨울을 놨다면은 양봉에서는 이렇게 보면 아카시아도 뜨고 잡꿀도 뜨고 밤꿀 감로 화분도 채취하고 프로폴리스 이런 거 다양하게 하는데 그래도 군당 연간 수입이 7, 80만 원 정도 아주 빡빡해요. 근데 토종꿀을 하면은 저기 하면은 한 통 갖고 비교를 해보면은 농가소득 한 100만 원 정도는 거뜬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적이죠.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수익성이 높다. 연간 조수익은 높다 하는 거를 우선 짚어봤어요.
그리고 그 벌꿀사의 구성원은 네, 요렇게 수펄, 일벌, 여왕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알은 여왕벌만이 알을 낳는 거고 예, 부화한 꿀벌은 6일간 애벌레 과정을 거쳐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숯벌 같은 건 좀 더 길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여왕벌이나 일벌 같은 경우는 보통 6일간 애벌레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번데기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한태됐다가 이제 출방을 하는 그런 적이에요. 그래서 수펄은 24일 만에 24일에서 25일 만에 출방을 하고 있고 일벌은 21일에서 22일 출방을 하고 있고 여왕벌은 15일에서 16일 조금씩 차이가 있죠. 여왕벌이 더 빨라요. 그건 생존 법칙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왕벌의 산란은 이제 아래 그림 보시면 이렇게 산란을 해요. 이렇게 이 알로다가 2.5일, 그리고 부화하고서 이 저기로다가 충으로다가 한 7.5일에서 8일. 날씨 이 온도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벌집은 높게 짓고 일벌집은 낮게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수벌이 좀 더 커요. 덩치가 크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글을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보면은 아래 그림 잘 보시면 알아요. 지금 현재 이 좌측 그림 보면 이제 여왕벌이 이렇게 산란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가운데 알이 이제 산란한 거 이제 약간 기울기 시작했다가 이게 2.5일이 되면 완전히 누워서 부화가 돼요. 그래서 충으로 이제 정의가 되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알을 산란하기 전에 일벌들이 약간 이 프로폴리스를 약간 발라놔줘요. 우리가 이렇게 햇볕에 저기를 섭을 들고 보면은 산란이 들어갈 조짐이 보이면은 반짝반짝반짝하게 우리가 그걸 이제 젖 발라놨다고 그러죠. 젖을 발라놨다.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다 이제 여왕벌이 거기다 산란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마르지 않아야 되니까 마르지 않게끔 이제 관리를 해요. 그래서 하면은 이제 부화가 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저기 있어요. 그래서 산란 조짐이 보이는 거는 이렇게 보면 알아요. 서벌이 이렇게 빼서 이렇게 햇볕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반짝반짝하고 그래 반들반들해져요. 깔끔하게 청소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표시가 나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자꾸 보시다 보면은 이제 산란할 저기가 보이는구나. 오늘날 산란하겠구나 하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소방을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젖도 발라놓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일벌이 있고 여왕벌이 있고 수벌이 있는데 일벌은 뭐 이제 이것도 저 암놈이에요. 그래서 수명은 뭐 짧게는 25일 출방하고 난 이후에 수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출방하고 난 후에 벌로다 이제 태어나고 난 이후에 보통 짧게는 25일 그리고 길게는 6개월. 짧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아주 꿀이 많이 들어올 때는 얘네들 굉장히 바빠요. 하루에 뭐 2, 30회 이상 밖에 나가서 꿀을 빨아오니까 그러면 수명이 짧아져요. 예, 얘는 건조지 배터리하고 똑같아요. 수명이라는 거는 벌의 수명은 움직이는 움직인 만큼 수명이 짧아져요. 일벌들은. 여왕벌들은 뭐 보통 한 4, 5년 정도도 하는데 꿀을 많이 따고 하려면 1년만 쓰고 마는 게 좋아요. 폐기하고 다시. 예. 수벌은 뭐 보통 한 달 정도? 근데 한 달도 교미를 하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교미 딱 한 번 하면 그거 죽어요. 왜냐하면 저기가 빠지니까. 예, 그래서 죽어요. 예, 그림 참고하시고요. 예. 여왕벌이 출방 과정을 살펴보면 이래요. 위에 그림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했다가 왕대 해가지고 이제 6, 7일이 되면 이렇게 하고 막고 9일에서 10일이 정도 산란 후에 10일 정도가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예,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예,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분봉도 하고 이렇게 나가고
예. 특징이 있어요. 저기 토종벌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으면은, 퉁 치지 않으면, 벌통을 건드리지 않는 한은 해를 잘 안 끼쳐요. 먼저 대들지는 않아요. 근데, 서양종 같은 경우엔 자기 영역 안에 들어오면은, 쏠라고 덤벼요. 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가끔 사람들한테 덤비는 거는 여성분들한테 많이 하는 게 화장품 때문에. 그게 좀 이렇게 덤비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향이 나니까. 그래서 덤비는 거니까 대신에 쫓거나 손을 휘저어서 쫓지 않으면 쏘진 않는데 만약에 하면은 적으로 인식해서 쏘려고 덤비죠. 예. 그래서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저기예요. 그러니까 특징이 그래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절대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밑에 그림은 그냥 일벌의 일생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본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태어나고 이제 이래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거죠. 일벌의 수명은 건전지와 같다. 한 거고, 사육하려면, 토종벌을 사육하려면 멘토멘티를 하는 것이 좋다. 예, 많은 도움이, 이 가까운 데 있어서 그분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네. 근데 하는 게 좋아요. 그분만 말 잘 들어야지. 한 분한테 말 잘 들어야지.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현혹돼가지고, 기가 너무 팔랑기고, 그러면 안 좋아요. 그냥 꾸준하게. 대신에 선택할 때에, 저 사람이 잘하고 있다. 그래도 이 근처에선 저 사람이 가장 낫다 싶으면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만 따라가면 되는데 안 그러거든요. 팔랑귀 같은 경우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솔깃해가 글로 가고 일로 가고 하다 보면 나중에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수익성으로 보면 벌 사육의 투자 대비 손익분기점이 가장 빨라요. 벌이. 당해년도에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저기 하시고 멘트가 많으면 실패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하는 그런 저기가 있죠. 그죠? 그거 참고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냥 한 사람 잘하고 있는 사람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거나 사람 매달리면 돼요. 제일 좋아요. 예. 사육방법의 문제점은 현대화가 안 되어 있어요. 고정하는 틀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벌 통수만 자꾸 늘리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강군으로 키우는 게 중요한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좀 바꿨으면 좋겠고 인식의 차이 현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꿀 가격이 조금 높은데 물론 질이 좋고 하니까 높게 받는 건 서양종 꿀보다는 많이 높게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예. 근데 좀 속이지 말고 예. 맛만 봐도 알으니까 자부심 가져도 돼요. 예. 토종꿀이 얼마나 좋은 건 일반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문제가 그거죠. 저거 토종꿀이 요새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토종꿀 이런 의심이 저기를 벗어나지 못한 그걸 깨야 되는데 그걸 못 깨고 있어요. 설탕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꾸준하게 끈기 있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좋아요. 예,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좀 틀을 좀 깨야 되는데 참 틀을 깨려고 하지를 않아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죠. 돈이 되면은 그리고 질이 좋으면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으면은 그렇다고 사기치는 거 아니잖아. 사기치는 거 아니고 질로다 승부하고 나 속이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자부심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이 벌을 키우는 분들이 앞장서서 틀을 안 깨려고 그러냐 이거죠. 내 꿀이 최고다고 그러는데 내 꿀이 최고다. 근데 결과는 돈이 안 되면 안 되죠. 아무리 최고면 뭐예요?
돈이 돼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꿀의 질이 그 사람 거 꿀하고 내 꿀하고 차이가 없으면 되는 거죠. 틀을 깨부셨다고 해서 그 꿀이 나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좀 고정관념 틀을 깨는 게 중요한데 그걸 안 깨려고 한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예. 왜 꼭 재래식 사육이어야 하는가? 예. 이렇게 환태통, 이런 거 저기 하면 재래식 벌통을 하면 인위적인 강제 분봉이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 그리고 채미로 세력 보존이 어려워. 겨울 먹이나 이런 거 비축 이런 게 통수 늘리기도 상당히 불편해요. 재래식 그 저기에서는. 그리고 신속한 질병 진단이 아주 불편하고 힘들어요. 내금이 불편하니까. 그리고 다른 벌통 사육 저게 호환이 어려워. 호환성이 뒤져. 근데 계량 저기서 호환이 얼마든지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걸 왔다 갔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냐 이거죠. 좀 호환도 잘 되고 질병 관리도 잘 되고 통수도 좀 많이 늘려서 꿀도 많이 채밀하고 채밀할 때도 현대화 시켜가지고 품 덜 들어가고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채밀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꿀 질은 전혀 뒤떨어지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예. 우측 상단에 있는 건 제 봉장, 이 봉장이에요. 사진에 저기 해서 그렇지 뒤쪽으로도 사진에 안 나온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기에 몇백 평 되는데 저렇게 키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가끔 언급하는 게 이 그림인데 왜 그 보리밥을 짓는데 꼭 가마솥에 불 떼서 해놓은 보리밥만이 보리밥이라 그러냐 이거죠. 양은밥솥에 양은밥솥 연탄불에 해도 되는 거고 가스불에 양은밥솥에 보리밥을 해도 보리밥이에요. 그리고 전기 압력솥에 전기로다가 해도 아주 맛있어요. 보리밥 아주 부드럽고 좋아요. 아주 맛나요. 뜸도 제대로 들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저기가 간편하고 힘도 덜 들고 그래서 저렇게 그냥 비빔밥 새참도 내갈 수 있고 그냥 저기들하고 동료들하고 같이 보리밥 저렇게 비빔밥도 한번 만들어 먹어볼 수 있고 왜 그게 저기냐고요. 꼭 가마솥에 불 떼서 요새 가마솥에 불 떼서 밥 하려면 우리 물론 시골 살고 있지만 시골 사는 분들도 힘들어요 저거. 왜 꼭 그걸 주장해야 되느냐고요. 보리밥 비빔밥 해놓고 거기에다 막걸리 한 잔 해면은 진짜 꿀맛이죠 그거. 예? 여름에 그냥 그늘에 앉아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시원한 샘물이나 이런 저게 보리밥 한번 비벼놓고 아니 말아놓고서 거기다가 풋고추 찍어가지고 된장에 찍어서 해보세요. 먹어보세요.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가 그냥 거기에다가 막걸리 시원하게 저기에다 냇물에나 이렇게 담궈놨던 걸 해가지고 쭉 따라서 한 잔 마시면 말이죠. 와, 세상 부러울 거 없죠. 예. 근데 그걸 압력밥솥에도 보리밥이다 이거죠. 맛있다 이거죠. 왜 그 차이를 자꾸 고집을 하느냐 이거죠. 예,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짚어봤는데, 우리가 고정관념 틀을 잠깐 자꾸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고정관념 틀을 좀 깨고서, 예, 지금까지 이 토종벌의 저기를 그냥 간단하게 알아본 건데, 물론 초보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얼마큼 도움이 될지 그건 미지수입니다만은 일단 토종벌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좀 알고서 시작을 하면은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 화면을 비춰봅니다만은 왜 가마솥에 불 떼서 하는 보리밥만이 보리밥이라고 그러냐 이거죠. 제발 틀 좀 깨고서 수익만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죠. 그래야 득이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요새. 그러니까 좀
바꿔보자고요. 우리 생각도 바꾸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좀 많이 바꿔서 이런 자료 좀 함께 많이 공유하고 해가지고 서로 좀 이 연구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도 좀 많이 좀 자료를 해서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에 내가 잘한 부분만 가운데 또막만 뚝 그냥 저기 한 거 이게 잘 안 되고 이런 거는 보여주지도 않고 잘된 것만 그냥 부처님 가운데 또막 마냥 그냥 뚝 잘라서 이렇게 올려서 그거 따라 했다가 실패보는 그런 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해서 성공했다 하는 것도 좀 함께 보여주는 것도 같이 연구하고 이러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좀 같이 좀 연구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잔소리 좀 했네요. 죄송합니다.